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부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법인 책임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 의원실이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학교 법인들이 대학 재정 운영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친인척 중심의 족벌 경영으로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부족했습니다. 법인 전입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립대학들이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법인이 대학의 투자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법인 전입금은 교비회계 수입 총액의 2.9%에 불과합니다. 등록금 수입이 55.1%, 국고보조금이 19%인 것과 비교하면 법인의 기여도는 너무 낮죠. 수입 총액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분표로 보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78.7%나 됩니다. 1% 미만인 대학만 따져봐도 61.2%에 달하고 법인 전입금 자체가 0원인 대학도 5곳입니다. 법정 부담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부담 전입금은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학교 교직원의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사용자인 법인에 전출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이 이를 학교 회계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법정 부담금 대비 법정 부담 전입금 비율 분표를 보면 법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법정 부담금 50%도 받지 못하는 대학이 65.9%나 되고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대학이 8곳에 이릅니다. 이렇게 법인이 대학 지원이 미비한 이유는 애초에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수익용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이 토지입니다. 사학법인들의 유별난 땅사랑은 유명하죠. 2020년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 면적만 봐도 여의도 면적의 77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수익률은 1%밖에 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별 보탬이 되지 않는 거죠. 교육부 특히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 국민대 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 중 울산, 창원, 강남구 등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수익이 나는 토지는 대치동에 위치한 토지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토지에서는 수익이 전무하고요. 대학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수익용 토지로서 적절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학 법인들은 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소속 직원이 아예 없는 법인도 60곳이나 되고요. 법인 직원 중에서도 5분의 1은 대학 파견이나 겸직 직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인들은 학교에 대한 투자나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대학에서 직원을 파견까지 하면서 법인이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한 형태인데요. 특히 이렇게 실제 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법인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업무 비용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이런 사례들은 교육부 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님, 예. 사립대학 법인 직원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 동의하시나요? 예, 의원님 아시겠지만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족관계 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시행령 개정과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 사립대의 운영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사립대학의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적을 해서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그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사업법인 3곳 중 2곳
그래서 사학법인의 설립자와 전 이사장, 현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제기됐고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되고 있는 건데요. 대학법인 83곳, 전문대학법인 82곳, 총 165개 법인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법인의 설립자나 전현직 이사장의 직계 자손이 이사장이나 총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도 127개입니다. 사실상 학교 법인이 사유화, 사익화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래서 장관님, 그러니까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학과 법인들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사실 이 신뢰가 이루어져야지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국민적 합의 속에서 대변화를 겪을 수 있고 제도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하고 종합한 정책 자료집을 발견했으니까요. 장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이 변화의 뿌리,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법인들의 자기 보유 체계에 머물러 있는 이 굉장히 파행적인 태도에 대한 확실히 척결 그리고 변화 유도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권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6분의 일반 증인과 4분의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2분의 증인은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과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은 미국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이준방 상명학원 이사장은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고발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네. 상명대하고 서울기독대 증인이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44년생으로 연로하고 오래된 질환과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서울대 병원장의 의견서가 있기는 했는데요. 관련 이사장의 국감 출석 이유는 상명대학교 내 교비 횡령, 법인 전입금 충당금 마련,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장 참석이 필수적인 사안이었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의 진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사장 가족의 교비 횡령 등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명백한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12조 불출석에 대한 죄에 따른 고발 여부를 사실은 검토해서 사실관계에 따른 조건부 고발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지금 상명대학교, 세안대학교의 경우 학교에 부정 의혹이 다수 있고 학교 사유에 따른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도 있는데요. 고발 여부랑 관계없이 이 종합감사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학교 임직원의 비리로 비정상화 운영되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사회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관선이사 파견을 비롯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사회 개최 불능, 임기 만료 관련 거련 임원 미보충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관리이사를 꼭 관선이사를 파견해 줘서 정상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박찬대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제가 의원님께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요. 아까 그 감사 요청을 어디 상명대와
지금 세안대 두 학교를 말씀하신 건가요? 상명대와 세안대 감사 요청하신 건가요? 그 서울 기독대는 저희가 9월 28일 날 그 10월 27일까지 결혼 임원을 선임하라는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선임이 안 되면 저희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선임 예정을 통보해서 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네. 예, 여러 차례 그 촉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명대와 세안대 종합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말씀 나온 김에 경기대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대 이사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경기대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아마 최근까지 그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진행이 안 돼서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임시이사 파견과 같은 그런 조치들을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이 소중한 자료들을 우리 부처에서 정책을 더욱더 개선하는 데 충실하게 검토하시고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부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